자, 그 화면 볼게요. 제가 얘를 좀 열어놨는데 여기다가 지금 방금 만들었던 기능들 좀 추가를 해주려고 열어놨습니다. 우리가 6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6개를 다 좀 추가를 해줄 거예요. 마이 페이지부터 이 마지막 두 패스워드 모디파이까지 다 할 겁니다. 자, 6개를 다 추가를 해줬고, 그리고 이쯤에서 한번 반대의 개념도 하나 만들어 볼까요? 니드 로그아웃 인터셉터. 이거 니드 로그인 인터셉터 하나 가지고 로그아웃에 대한 처리도 가능할까요? 이 니드 로그인 인터셉터라는 예를 가지고서 로그아웃에 관한 검증도 같이 처리를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냥 생각이니까. 만약에 가능하다라고 하면 애초에 이름을 니드 로그인 이렇게 안 하고 이름 좀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얘로 로그아웃도 같이 검증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이거 하나 가지고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 무리가 있냐면 이 조건 추가하는 거야 할 수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만들어 놨다고 해도 만들 수는 있거든요. 예.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쳤을 때 else가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else if가 들어가야겠죠. 이 조건을 반대로 넣는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경로를 어떻게 잡을 거예요? 우리가 로그인이 필요한 요청에 대한 경로들이 있고 로그아웃이 필요한 요청에 대한 경로들이 있는데 지금 얘는 만약에 이렇게 하나 가지고 처리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제가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얘를 하려고 했다. 문제가 없어야죠. 근데 얘가 이것 때문에 막을 거예요. 상황 이해되세요? 이거 당연히 이렇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검증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분리를 해야만 합니다. 자, 일단 인터셉터 하나를 더 만들 거고 이름은 need log out이라고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얘도 해야 되는 일 자체는 비슷해요. 얘만 바꿔주면 되고 이렇게 얘가 할 일은 끝났습니다. 이제 여기 가서 이 저 인터셉터를 등록해주는 과정 하나 이만큼 하나 복사한 다음에 need log out 인터셉터 얘도 하나 추가를 해줘야겠죠? 임포트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존성 주입을 위해서 여기도 추가를 해줘야 되고 이것도 하나. 자, 그리고 나서 추가하고 경로는 우리가 로그아웃을 해야만 쓸 수 있는 기능 뭐가 있을까요? 그냥 간단하게 멤버의 조인 같은 거 이거는 로그인 상태에서 못 써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리고 조인을 만들었다면 두 조인도 있겠죠? 우리 아직 이거 그러니까 만들어는 놨는데
양식이나 이런 처리 아직 안 했어요. 근데 어쨌든 얘네들은 로그인 안 한 상태에서만 가능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리고 또 로그인 같은 거 얘네들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추가를 좀 해주겠습니다. 얘도 하나 따로 남겨놓고 자, 이제 회원가입 기능을 우리가 아직은 양식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게끔 처리를 안 해놨어요. 지금 현재는 회원가입 두 조인을 가보면 애초에 조인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녀석도 아직 안 만들었고요. 리절트 데이터 리턴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구조 바꿔줘야겠죠. 자, 이거 아까 다 하신 분들은 이거 해보세요라고 했는데 끝나셨을까요 혹시? 아직? 이거 시간 좀 들여볼 테니까 회원가입 기능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양식은 그동안 해오던 방식처럼 그대로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가능하신 분들은 이것도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얘를 비동기로 근데 비동기로 처리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돼야 되냐면, 자, 대충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자, 회원가입 양식이 나온 이게 join.jsp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뭐 상단바 있을 거고, 상단바 있을 거고, 여기 안에 이제 테이블의 형태로 우리가 뭐 정보를 입력받거나 하는 행위들을 하겠죠?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 생각해 보면은 대충 이 정도만 그릴게요. 여기 안에 뭔가 들어있고, 여기엔 인풋이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 버튼 하나 있을 거고요. 버튼은 뭐 이렇게 하나 있다. 얘는 뭐 가입 버튼 같은 게 되겠죠? 자, 이 상황에서 여기가 ID라고 했을 때, ID를 입력받는 부분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입력을 해요. 입력을 하고 뭐 다른 걸 입력하러 간다거나 아니면 바깥에 다른 공간을 클릭한다거나 했을 때 이 인풋 밑에다가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아이디는 쓸 수 있다 없다. 실제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입니다. 아마 네이버가 아직 그대로일 텐데, 자, 아이디를 입력을 해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클릭하거나 바깥쪽을 클릭하거나 어디를 클릭하든지 간에 얘는 DB 갔다 와요. 그리고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건데 우리는 이제 그냥 이 인풋 밑에다가 보여줘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용이 가능한 아이디를 만약에 입력을 했다면 얘는 아무것도 안 나오지만 우리는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메시지를 보여줄 수 있게 비동기에 대한 처리, 우리가 아작스를 다 이미 배웠기 때문에 사실상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화면을 재구성한다, 일부를 그려낸다, 가능하겠죠?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 이것까지 진행을 해보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일단 이 양식 만들어서 실제로 데이터에 인설트 되는 것까지 진행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을 드려볼게요. 자, 이제 화면 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일단 회원가입 폼을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비동기는 그 이후에 차근차근 하면 되는 거고. 자, 우리 일단은 헤드에 가서 버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회원가입 버튼은 로그인을 했을 때는 안 나와야죠? 자, 회원가입 제가 마이크를 끄고 말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같이 한번 해볼 건데, 회원가입 기능은 로그인을 안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니까 로그인 버튼과 같은 위치
에다가 잡아줘야 될 거예요. 저는 로그인 뒤에다가 하나 만들어 줄게요. 조인 버튼. 요청은 멤버의 조인으로 들어가주면 될 거고. 그럼 일단 당장 우리 메인 페이지에 조인 버튼이 생겨났어요. 얘를 눌렀을 때 이 요청 받아들일 수 있는 녀석으로 하나 또 만들어 줘야겠죠? 얘는 이 위에다가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조인, 이름도 조인, 얘도 조인. 그럼 이런 JSP 없으니까 저것도 하나 만들어 줘야겠죠? 여기서는 누구를 쓸까? 뭐 누구를 써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로그인 같은 거 하나 가져다가 하죠. join.jsp 멤버 조인. 얘 잠깐 살려놓고 어차피 필요해요 이따가. 그 다음에 조인으로 넘어갈 수 있게 얘도 이따가 수정을 좀 하도록 하고요. 입력받는 행위들, 우리가 총 입력받아야 되는 데이터들은 뭐뭐예요? 아이디, 비밀번호 확인, 이름, 닉네임, 전화번호, 이메일. 한 7가지 정도가 되겠네요. 그럼 얘를 이렇게 복사로 좀 만들어 놓고 하나씩 바꿔주겠습니다. 비밀번호 확인, 그 다음에 이름, 닉네임, 전화번호, 이메일. 여기서는 다 인풋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텍스트 에리어 같은 건 딱히 필요가 없으니까. 그럼 아이디는 그대로 활용, 비밀번호도 활용, 얘는 바꿔주고, 얘도 바꿔주고. 말도 다 바꿔줄게요. 로그인이 아니라 그리고 가입이죠. 회원 가입으로 할까요? 회원 가입. 자, 이렇게 해주고 뒤로 가기는 그대로 살려놓을게요. 자, 그리고 위로 좀 올라가서 일단 이거 바꿔줄까요? join form submit. 자, 이름 바꿔주고. 에잇. 여기서는 모두 다 공백 검증 해줘야겠죠? 다 해야 되니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얘도 추가를 좀 해줘야겠죠? 보여주는 문구도 바꿔주고요. 다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비밀번호 확인까지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은 거 검증했으면 그 다음엔 뭐 해야 돼요?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냐 정도도 여기서 검증을 해줘야겠죠?
이것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조건 하나 추가해서 검증 날려주고요. 네, 알르트. 이런 거 보여주고, 이때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포커스 날리면서 비워주죠. 그리고 리턴까지. 자, 기본적인 검증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전송하는 것도 됐고, 1차원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잘 처리를 완료했어요. 이러면 이제 사실 회원가입 폼 양식 만들고 하는 건 끝난 거잖아요. 이렇게 입력하지 않으면 뭐라고 할 거고, 입력을 하면 다음 거 가지고 뭐라고 할 거고, 이렇게 틀렸다 그럼 일치하지 않는다 다시 돌아가고, 문제없고, 여기서 회원가입 누르면 이걸 아직 안 바꿨죠? 아, 바꿨네요. 그럼 얘가 일을 해서 리절트 데이터로 지금 보여줄 거예요. 근데 이거 리절트 데이터로 보여주면 안 되겠죠? 이거 e스포츠 바디를 얘는 붙여놔야죠. 여기를 스트링으로 바꿔주고, 이런 거 다 받아올 것이고, 여기가 이제 리절트 데이터가 아니라 유틸에 있는 JS 히스토리 백,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는 우리가 원래 중복 체크를 얘가 하고 있었는데, 이거 일단 살려는 놓고, 여기가 util.f, 이렇게 그 다음에 조인 멤버 그냥 두면 되고, 이거 처리해서 가져와서 보여준다. 보여줄 때도 이런 거 필요 없고, 이제 회원가입이 성공하면 어디로 보내면 좋을까요? 보통 로그인 쪽으로, 메인이나 로그인 같은 경우로 돌아가면 될 거예요. 저는 로그인으로 보내도록 할게요. 이게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내려올 거니까. 이렇게 보내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얘가 필요가 없겠네요. 지금 당장은 이거 회원 번호 알아오려고 하던 건데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어지는 거고. 보자. 자, 그러면 간단하게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실제로 가능한지. 중복 체크는 따로 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서 하고 있죠. 이거 살아 있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가입을 하려고 한다, 완료가 될 것이고,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을 해보면 가입이 됐죠. 물론 양식 같은 거는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가입은 돼요. 그리고 로그인으로 잘 왔어요. 로그인도 가능하고요. 그러면 가입에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은 알았으니까
이제 중복 체크 한번 바로 만들어 볼까요? 자, 제가 비동기를 통해서 중복 체크를 해야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비동기로 처리를 한다라는 건 우리가 이 아이디를 입력한 행위 뒤에 아까 그림판으로 설명드렸던 대로 이걸 입력을 하고 나서 바깥쪽을 클릭하던 다른 인풋을 클릭하던 어쨌든 이 공간을 벗어나는 행위를 했을 때 아작스 요청이 넘어가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안에서 쓸 수 있는 이벤트 핸들러 중에 블러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블러. 그리고 유사한 의미로 이제 뭐 체인지 이런 애들도 있기는 한데 체인지 같은 경우는 목적성이 조금 달라요. 블러는 말 그대로 이겁니다. 자, 제가 얘를 클릭했어요. 그럼 지금 포커스가 이 아이디라고 하는 얘를 입력받는 이 인풋에 포커스가 들어간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 포커스가 해제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이벤트가 블러예요. 얘가 이 포커스가 벗어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상황을 체크하고 실행을 시켜줍니다. 그게 블러. 체인지는 얘가 가진 값이 변할 때 그때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걸로 보통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인풋에도 사용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보통 셀렉트나 뭐 체크박스 같은 이런 녀석을 다룰 때 체인지라고 하는 메서드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지금 저는 블러를 사용을 할 거예요. 이런 만들어져 있는 메서드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능을 하는 메서드가 있나? 라고 역으로 찾아보시다 보면 유사한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될 겁니다. 저는 블러를 사용할 거라는 거.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블러를 발생시켜야 되는 시점은 언제예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 인풋에 포커스가 있다가 여기에 있는 포커스가 해제될 때라고 했죠. 지금 이 방식도 해제가 된 거고요. 여기 있다가 여기로 넘어가도 얘는 해제가 된 거예요. 포커스를 해제하는 모든 상황. 그럼 저는 이 블러라고 하는 이 메서드를 어디에 사용을 해줘야 될까요? 인풋에 써줘야 됩니다. 인풋에서 포커스가 나갈 때 실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한테 걸어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이제 블러라고 얘기를 하다가 여기다 온블러라고 썼죠. 자, 제가 말씀드린 블러라는 메서드는 그냥 순수한 메서드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를 이제 태그에 이렇게 적용을 시킬 거다라고 하면 이제 on이 붙어야 돼요. 자, 우리가 그동안 onClick이라고 하는 거 써봤죠. 클릭 이벤트 핸들러가 존재하는데 이걸 on을 붙여서 태그를 선택했을 때 그 요소가 실행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onSubmit 얘도 똑같은 논리예요. 원래 이벤트 핸들러 자체는 서브밋이 맞는데 이제 여기서 사용을 하려고 우리가 on이라는 걸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랑 유사한 게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태그에다가 직접 on클릭을 거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제가 보여드렸던 것 중에 이런 거 있죠. 얘로 찾아온 다음에 클릭 그래서 여기에 펑션 이런 식으로 한 적도 있었죠. 얘는 클릭 이벤트가 맞아요. 클릭 이벤트 핸들러가 맞는데 우리가 태그에 직접 붙일 때 on을 붙인다 이런 느낌. 그리고 이거를 jQuery에서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해요. 이렇게 쓰기도 해요. 같은 거예요. 둘 다 실행시킬 수 있는 방식입니다. 방식의 차이가 약간 있을 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온블러를 직접 태그에 걸었기 때문에 여기서 온블러라고 하는 이 녀석이 발동을 할 때 뭘 실행시킬지 함수 이름 넣어주면 되겠죠? 함수 실행을 해주면 돼요. 자, 여기서는 이름을 그냥 로그인 아이디 듀플리케이트 체크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함수를 실행시킬 거야. 얘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콘솔 로그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서는 얼러트를 쓰면은 정신이 사납기 때문에 콘솔 로그로 찍어 볼게요. 잘 되니? 자, 온블러를 지금 걸어 놨습니다. 포커스가 들어갔다가 빠질 때. 왜? is not defined. 아, 잘못 만들어 놨군요. 이렇게 써야죠. 변수로 만들 때는 함수를. 다시 들어갔다가 빠질 때. 벌써 하나 찍혔어요. 이것도 지금 빠진 행위예요. 제가 여기 클릭했다가 얘를 누르면서 포커스가 빠지니까 잘된이라고 하는 애가 출력이 된 겁니다. 똑같은 애 출력했으니까 두 개라고 나오는 것 뿐이에요, 이거. 그리고 불러 들어갔다가 빠지면 또 됐죠? 들어갔다가 빠지면 되고. 이게 온블러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까 네이버에서 회원가입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그 상황과 유사해진 거죠. 포커스가 들어갔다가 빠지면 무조건 얘 실행을 해요. 이게 온블러니까. 그럼 여기서 아작스 요청을 보내서 처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아,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여기에 디스 넣을 겁니다. 이거 인풋 온블러라고 하는 애를 실행시키는 이쪽에다 디스를 넣었어요. 그럼 얘를 여기서 받으면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받았어요. 이 A는 누구예요? 모르겠으면 보면 돼요. 이 A 누구예요? 그냥 인풋이죠. 제가 디스 말씀드렸을 때 지금 이 메서드가 실행되는 주체라고 했었어요. 그게 가장 일반적이었죠. 인풋에서 실행했으니까 인풋이 넘어오는 거예요. 얘를 요 안에서 활용을 좀 할 겁니다. 이름은 그냥 EL 정도로 엘리먼트다 라고 대충 지어 놓고요. 뭐 이렇게 꼭 이렇게 지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상관없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일단은 이런 거 하나 해줄게요. 메시지를 어쨌든 우리가 이 밑에다가 보여줘야 되니까 메시지가 추가될 공간이 하나 필요하잖아요. 그 공간을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여기에서는 아이디 가지고 하죠. 중복 체크에 관련된 메시지 아이디 하나 넣어주고요. 일단은 이렇게. 그리고 이런 거 한번 해보죠. 아니다. 이거 먼저 해봅시다. 이건 제가 지금 뭐 한 건가요? 자, 그동안 해왔던 이거랑은 살짝 느낌이 다르죠? 뭐가 달라요, 지금? 이거랑 똑같은 행위를 한 건데, 얘랑 다른 건 뭐예요? 얘는 폼에서부터 찾아오는 거고, 얘는 애초에 그냥 인풋이니까 바로 밸류로 접근하는 거. 이것만 다른 거예요. 우린 인풋을 직접 받으니까, 요 위에서는 폼으로 받았으니 그 폼 안에 있는 네임으로 또 찾아가는 거고, 이건 뭐 검증하겠다라는 거예요? 인풋에 밸류가 비어있냐 비어있지 않냐를 물어본 거겠죠? 이때 이 친구한테 add 클래스는 처음 나왔죠 아마? 아닌가 했었나?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클래스 추가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거는 글자 3개에 관련된 테일윈드 치트시트에 보시면 있는 특성 중에 하나예요. 이러한 클래스를 추가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얘 하나 변수로 뺍시다. 계속 사용하겠구나. 자, 이렇게. 그러면 온블러가 실행될 때 제가 아직 아무것도 안 썼어요. 일단 먼저 써볼까요? 아무 일도 안 나요. 근데 아무것도 안 쓰고 온블러를 발생시키면 나오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메시지를 그려보는, 이거는 뭐 데이터가 필요한 게 없으니까 비동기를 사용할 필요도 없잖아요. 아작스를. 그냥 얘는 이러한 조건이 만족하면 HTML로 갈아 끼우는 거니까 무조건 아작스를 쓸 필요가 없다라고 했었죠? 그걸 한 번 더 보여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근데 이제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사라지질 않아요. 여기서 조건을 검증을 얘 가지고만 하니까 실제로 입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안 사라져요. 그러면 조건을 추가해야 되겠네요. 상황에 맞게끔. 이런 것도 진행을 할 거고, 시간이 없어서 지금 아마 하다가 잘릴 거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내일 해볼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지금 다시 새로 고침해서 얘가 메시지를 출력하는 그 시점에 얘네들의 움직임을 잘 보세요. 얘가 커지면서 밑으로 내려 보내죠, 애들을. 그 크기가 변하고 있잖아요. 다시 얘가 아이디라고 하는 녀석이 이만큼의 공간이 필요하니까 이 공간을 지가 늘려버림으로써 밑에 있는 애들을 아래로 밀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게 만약에 거슬린다면 애초에 높이를 좀 잡아주면 돼요. 높이는 그냥 여기서 TR한테 잡아주면 됩니다. 아직 조금 더 필요하겠네요. 이제 변화가 없죠? 이런 식으로 잡아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div한테 클래스를 좀 줘서 지금 위에가 너무 붙어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좀 띄워주겠습니다. 그리고 글자는 너무 크게 나올 필요가 없으니까 작게 줄여주고요. 위에로 한 이 정도만 띄워주도록 하고, 얘 자체가 가지는 높이도 미리 고정을 좀 시켜 놓읍시다. div 영역 자체가 가지는 높이.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얘가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해놓고, 얘네들은 움직여요. 얘가 태어나면서 얘를 밀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원래 있던 위치보다 위로 밀려나요. 높이가 허용되는 만큼. 그래서 애초에 얘가 높이를 가지고 있는 상태면 이미 높이를 가지고 밀고 있었으니까 메시지만 그려지면 인풋이 밀려나지 않겠죠? 그 얘기였어요. 뭐야? 내 거 어딨어? 있다. 자, 안 밀려나죠? 이렇게 높이를 아예 가지게끔.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있지만 여긴 div가 이만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요거를 하고,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공백 검증에 대해서 얘가 하니까 온블러 때문에 얘는 어쨌든 입력하고 회원가입을 누르든 다른 애를 누르든 뭘 누르든 온블러가 실행이 될 거니까
얘가 여기서 막으니까 이걸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얘는 해야 될까요? 얘는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냐면 이거 한 번도 들어간 적 없잖아요, 지금. 그쵸?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막아줘야죠. 안 막으면 어떡할 거예요? 얘는 있어야 돼요. 비슷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 얘가 지금 두 개 다 검증을 하는 상황이니까 그럼 위에 있는 건 필요 없겠네 라고 생각하셔서 저걸 지워버리면 진짜 저렇게 한 번도 포커스를 주지 않은 상태로 넘어가려고 했을 때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넘어가면 에러 나겠죠. 컨트롤러에서 못 받아들일 거니까 안 넘어왔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삭제를 할 수는 없는 상황. 아작스를 내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났더니 그리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이제 여기서 아작스 처리를 다 하고 나면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이디를 아니면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인지에 대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메시지가 가지고 있을 거고요. 자, 그 상황일 때 진짜로 전송을 못하게 막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아작스 통신을 통해서 이 밑에다가 이제 아작스 어쩌고 해가지고 막 쭉 만들어요. 이 기능을 만들어내고 나면 얘는 화면에 메시지를 그리겠죠. 상황에 맞게. 근데 메시지를 그리는 거에서 얘 역할은 끝이에요. 실제로 서브밋이 안 되게끔 막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서브밋이 안 되게 막을 때는 누가 일을 해야 돼요? 온 서브밋이 일을 해야죠. 서브밋이 되기 전에 지금 현재 네가 입력해놓은 이 데이터, 로그인 아이디라는 인풋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가 너 로그인 이거 중복돼서 못 써 라고 알려는 줬는데 알려주는 것까지가 비동기로 처리를 한 건데 실제로 전송시키지 못하게 하려면 얘가 막아야 돼요. 왜냐면 얘를 거친 다음에 문제가 없을 때 전송을 할 거니까. 얘를 거쳤는데 문제가 생기면 리턴 펄스라 전송 안 할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아작스 통신을 통해서 가져왔던 그 데이터를 얘도 알아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전역 변수가 필요하겠죠. 서로 다른 함수가 변수를 공유해야 되니까. 우리 이거 이미 비슷한 걸 해봤었습니다. 댓글 쪽에서 그것처럼 전역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아작스 통신을 통해 문제가 없는 상황일 때 그 변수의 값을 채워 넣어주고 문제가 있는 상황일 땐 그 변수의 값을 지워주고 이런 작업을 해주면 이제 실제로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에서 끝날 게 아니라 그 값을 백업도 시켜놓은 거니까 그 값을 가지고 여기서 한번 걸러준다. 전송이 못 되게끔 막아버릴 것이다. 상황이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해서 내일 기능을 쭉 한번 진짜로 비동기로 처리가 되게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어요.